네, 안녕하세요. 킹카입니다. 네, 오늘은 타자가 투수를 분석하는 방법, 오늘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인스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스윙을 봐달라, 스윙 좀 어떠냐, 체크해달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다 보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지금 많아서 제가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킹카 아카데미를 한번 오셔서 배우는 걸. 일단 첫 번째는 제일 기본적인 스카우팅 리포트예요. 이제 투수의 구종 비율,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종 비율. 뭐 직구 비율이 뭐 80%인 투수가 있고, 직구 비율이 50%, 뭐 슬라이더 25%, 커브 10%, 체인지업 5% 이런 비율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종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균 구속, 직구 기준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가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이제 또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 로케이션, 인사이드를 좀 많이 던지는 투수인지 바깥쪽 아웃사이드를 많이 던지는 투수인지,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별 패턴, 뭐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이윙글을 많이 던지는 투수가 있고, 아니면 뭐 초구에 직구로 카운트를 잡는 투수가 있고, 이런 카운트별 패턴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건 되게 기본적인 이제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수의 약간 장점,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이 좋다, 아니면 변화구 구사율이 되게 높다, 아니면은 뭐 투심 인사이드를 많이 던진다, 이런 투수들의 장점을 좀 파악하고 투수의 단점을 또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체인지업 비중이 높은데 볼로 많이 던진다,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판단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직구가 한 70%라고 치고 변화구가 30%예요. 직구가 70%니까 직구를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주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 때에 따라서 또 구질이 바뀌어요. 구종이 바뀌고 로케이션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4번 타자예요. 투아웃에 러너 세컨 베이스예요. 그럼 1루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 투수가 타자랑 정면 승부를 잘 안 한단 말이죠. 타자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원아웃 주자 3루야. 투수가 타자한테 잘 안 맞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몸쪽 낮게 투심을 던지다든지 땅볼을 유도해서 홈을 아웃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투 스트라이크에 스트라이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인구를 많이 던질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을 상황마다 잘 판단을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쿠세. 이 쿠세가 뭐냐면 투수의 습관이에요. 직구 던질 때, 변화구 던질 때 습관이 나타나는 투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구를 들어갔을 때는 글러브가 어무러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포크볼을 던진다. 간혹 그런 투수들이 있어요. 포크볼을 던질 때 글러브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공을 껴야 되니까. 이런 투수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진짜 잘 파악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영상을 계속 봐야 돼요. 그냥 한 번 보고는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포크볼 던질 때, 직구 던질 때 티가 나는 투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다 보면은 나중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구 던질 때는 팔 스피드가 빠른데 또 간혹 체인지업 던질 때나 변화구 던질 때는 폼이 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타자가 판단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뭐 그래서 직구 던질 때는 낮게 있는데 변화구 던질 때는 약간 위에 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아니면 투구 패턴 같은 게 있어요. 직구 던질 때는 하나 둘을 던지는데 변화구 던질 때는 하나 둘 셋을 던지는, 이런 게 종류별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타석에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타석에 들어가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내가 알고 치는 거잖아요. 알고 치는 게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 상황별 이 패턴 분석인데, 제가 아까 말했던 주자가 스코어링 포지션, 약간 2루, 3루의 스코어링 포지션에 있을 때는 변화구 비중이 높다, 이런 투수가 또 있어요. 타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뭐 4번 타자한테 승부하는 게 조금 다르고 하이 타선에 승부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런 걸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봐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인 데이터로 투수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자기 성향, 자기 타자에 맞춰서 분석을 조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초반과 경기 후반, 점수차가 많이 났을 때랑 되게 타이트할 때,
요 때마다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점수가 타이트할 때는 1점 1점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점수를 안 주려고 조심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그날 투수의 컨디션을 또 봐야 돼요. 그날의 슬라이드 비중이 잘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날 체인지업이 잘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날 직구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타자가.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하게 보는 게 투수의 성향. 되게 어렵게 볼로 유인구로 많이 던지는 스타일인지, 직구 스피드가 빨라서 힘으로 붙는 타자인지, 이런 거를 성향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게리 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으로 붙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미국 선수들이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많아요. 힘 대 힘으로 붙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타자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투수의 결정구가 있어요. 포크볼이 결정구야. 그러면은 이 포크볼의 헛스윙 비율이 되게 높아요, 타자들이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구종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할 거냐. 그러면 이 결정구가 들어오기 전에 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초반과 경기 중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발 투수라고 봤을 때 1회부터 3회까지는 직구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4회부터 6회까지는 변화구 비율이 높아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초반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직구 비율을 내가 높이는데, 이제 후반 들어갈수록 이제 조금 스피드가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이제 변화구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판단을 해놓으면 타석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것만 봐요. 구종 비율, 그 다음에 결정구가 뭐를 많이 던지는지, 이걸 좀 많이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투수가 변화구 비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변화구 비율이 60%고 직구 비율이 40%예요. 그럼 보통의 타자들이 변화구를 좀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변화구를 노려서 첫 타석에 안타를 쳤어. 그러면 두 번째 타석에 또 나한테 변화구 던질 확률이 적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 투수든 포수든 변화구를 안 던지려고 하겠죠. 직구를 더 많이 던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타석에서는 내 마인드의 생각을 바꿔야 돼. 아, 나한테 변화구를 안타 맞았으니까 이제 직구가 들어오겠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데이터대로 계속 첫 타석부터 네 번째 타석까지 하면 안 돼요. 영리해야 돼요. 되게 스마트하게 그 순간순간 응변을 잘해야 돼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공 하나하나마다 타석에서 빨리빨리 변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 투수랑 포수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첫 타석에 직구를 타이밍 딱 맞았는데 파울이 됐어. 예를 들어서 파울 홈런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투수랑 포수가 안단 말이죠. 아, 얘가 직구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괜찮구나. 그러면 그 다음 구에는 변화구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파울 홈런을 직구를 맞았는데 또 직구를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구 순간순간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스마트한 야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적인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구종 비율만 알고, 그 다음에 어느 로케이션으로 많이 던지는지만 좀 알면은, 그 다음에는 순간순간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임기응변을 해야 돼. 왜냐면 1919 상대 투수 포수가 다 나에 대해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련하면, 멍청하면 야구를 못한다는 이유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구도 똑똑해야 야구를 잘한다.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어린 나이에 중심 타선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4번 타자, 3번 타자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투아웃의 주자 2루인데 내가 어린 나이에 4번 타자야. 그러면은 내가 잘 치니까 4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투수랑 포수가 나랑 승부를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1루가 비어있고 좀 어렵게 해서 얘가 그냥 스윙을 해주면 땡큐고 볼넷 나가도 그 다음 타자랑 상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내 뒤에 강한 잘 치는 타자가 있어. 나보다 더 잘 치는 타자가 있어. 그러면 나랑 승부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팀 미팅을 해요. 팀 전체 미팅을 해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구종 비율이 얼마고, 로케이션이 어떻고, 뭐 슬라이더 각이 좀 어떻고, 이런 전체적인 팀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거 끝나고 따로 또 분석을 해요. 뭐를 분석을 하냐면, 이 투수랑 이 포수랑 어떤 조합으로 볼배합을 가는지. 왜냐하면 포수마다 또 볼배합이 다르거든. 포수를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런 것도 봐야 돼. 베테랑 투수가 있으면 자기의 위주로 볼 배합을 할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포수가 어리다면. 근데 어린 투수인데 포수가 베테랑이야. 그럼 포수의 리드를 따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투수를 분석한다기보다 이 포수를 분석을 해야 돼. 이 포수의 성향이 어떤지. 그래서 똑같은 투수더라도 이 포수일 때는 볼 배합이 어떻고 이 포수일 때는 볼 배합이 어떻고 요거를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포수 라인업까지 같이 봐요. 오늘 누구 포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시합 때 훨씬 내가 유리하게 타석에 들어갈 수 있다.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알고 들어가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조금 많이들 안 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냐면 좀 이기적으로 야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야구를 이기적으로 해야 돼. 어떤 경우냐면 수비를 좀 오래 하고 왔어요. 그러면 보통 선두 타자는 초구를 잘 안 쳐요. 왜냐면 이제 투수도 힘들고 수비수도 힘들고 초구 쳐서 아웃되면 우리가 수비를 또 바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대부분 상대 팀이 알아요. 그래서 초구 카운트를 되게 잡으려고 해, 직구로 그냥. 근데 저는 그걸 이용해서 그냥 초구를 쳐버려요. 근데 죽으면 내가 욕을 먹는 거지만 안타 치면 되잖아. 왜냐면 그 확률 높은 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조금 이기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저는 좀 이용을 해서 초구 과감하게 쳤다. 죽으면 욕 먹는 거고 안타 치면 뭐 좋은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냐면 투아웃에 3볼이에요. 그러면 3볼에 보통 투수가 볼넷을 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스트라이크 넣으려고 해요. 직구 넣으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안 치는 척을 해. 일부러 안 치는 척을 해요. 그냥 서 있는 척을 해요. 서 있는 척을 하다가 투수 다리 들 때 같이 다리 드는 거죠. 같이 다리 들어서 3볼에 쳐버리는 거죠. 보통은 안 치거든요. 그냥 공 하나 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확률 높은 찬스가 어디 있어? 내가 봤을 땐 타자 중에서 제일 확률 높은 찬스거든요. 투아웃 3볼 주자 없을 때 특히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들어가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게 만약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스윙이 과감하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진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좋아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되게 어설픈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고 들어가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KT에 고영표라는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체인지업이 좋은 투수가 있어요. 체인지업 스윙 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고영표를 상대한다 그러면은 저는 타석 제일 맨 앞에 붙어서 체인지업 하나만 볼 것 같아. 직구? 어차피 직구는 내가 봤을 때 걔는 보여주기야. 체인지업을 던지기 위한 보여주기. 그래서 4번 중에 체인지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내가 봤을 때 50%가 넘어요. 고영표 같은 경우에. 그럼 나는 무조건 앞에 들어가서 체인지업을 노려서 친다. 무조건. 그 다음에 첫 타석에 체인지업을 안타를 쳤다. 그러면 두 번째는 패턴을 바꿔서 바로 직구로 초구를 바로 친다. 이게 이런 것들을 다 플랜이 있어야 돼. 투수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빠른 투수. 공이 진짜 빠른 투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우주가 나오면 저는 무조건 직구예요. 네. 무조건 직구 타이밍에 포인트를 최대한 앞에 두고 직구 타이밍에 무조건 친다. 별하고 안 보고 직구 하나만 포인트 앞에 두고 원 타이밍에 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좀 정립을 해서 플랜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가면 이 한 시즌으로 봤을 때는 내 성적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타자가 투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댓글로 또 뭐 어떤 거를 좀 분석해 달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저희가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